그리고 이제 3장의 연구 설계 방법은 이제 워낙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목차의 구성은 맨 아래에 예시가 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연구 대상, 분석 대상, 또 측정 도구라는 건 설문 문항의 구성을 써주는 게 아닙니다. 설문 문항 하나하나가 변수가 아니듯이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변수가 타당화되고 검증된 어떤 변인을 어떤 척도를 활용을 했다, 그거를 출처 표시 명확히 해주고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변수 간의 관계도. 그래서 그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먼저 되고 나면 자연스레 모형,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 조절 효과 이런 거 이제 가독성 있게 표시가 될 거고, 그 모형이 나오고 그 모형에 따라서 가설이 설정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이제 통계 분석 방법을 어떤 걸로 쓸 건지 그런 것들이 나와주면 연구 방법의 목차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 분석 결과 또는 분석 및 논의라고 하는데, 그 목차도 일단 응답자의 특성 요인, 인구 통계학적 분석이나 인구 사회학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분석 결과를 써주고 빈도 분석이나 기술 통계량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신뢰도, 크롬바르타 신뢰도 분석과 타당성 요인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 EFA, 확인적 요인 분석, CFA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관계 분석,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분석을 하는데, 특히 인과관계 분석, 회계 분석이나 구조 방정식, 경로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 결과를 해석 작성을 해주는 데 있어서 이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의미한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에 소제목으로 논의 및 종합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렇게 종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이라는 건 연구 요약과 한계 및 시사점 위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결론의 1절 연구 요약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처음 하시는 분들이 통계 분석 결과, 사장의 분석 결과 또는 논의 및 종합한 거를 이렇게 말만 좀씩 바꿔서 중원본 또 써줍니다. 분석 결과 요약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논문에 요약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논문의 목적이 무엇이고 목적을 위한 방법과 범위를 어떻게 했더니 주요 유의미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그걸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그 요약을 통해서 우리 논문이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샘플링이나 어떤 부분에 연구 한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한계라는 것도 우리 논문이 뭐가 잘못 써져서 한계가 있다라기보다는 후속 연구 방향을 제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후속 연구에서 이렇게 보완해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는 식으로 써주고, 또 아까 분석 결과 팩트를 토대로 그 분석 결과만 중원본 써주면 그게 논문이 아닙니다. 보고서 수준에 가까운 거고, 논문은 논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분석 결과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제도적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백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선행 연구를 좀 스터디해서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또는 제도적인 관점, 실무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솔루션을, 구체적인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면 결론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헌 조사 방법과 목차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